제미니 더너이 22%, 전 세계 지하에 묻혀있는 채굴 가능한 은의 거의 4분의 1이라는 이 압도적인 물량이 단 하나의 국가, 국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이 모니터 앞에서 얄팍하는 가격 차트를 분석하고 있을 때 이미 전 세계의 숨통을 쥐고 흔들 거대한 함정이 완성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경제 언론과 주류 분석가들은 현재 글로벌 패권 전쟁의 핵심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첨단 반도체와 AI, 즉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들은 대만의 반도체 공장이나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 기업들의 행보에만 집착하며 매일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중의 눈을 가리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완벽한 착시 현상입니다. 진짜 권력의 이동은 화려한 텔레비전 카메라나 시끄러운 기자 회견장이 없는 아주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지구 반대편 라틴 아메리카의 깊은 산맥 속에서 멕시코와 페루는 전 세계의 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조용한 무기를 빼들었습니다. 이 두 국가는 과거 70년대 중동 국가들이 원유를 무기화하여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파괴적인 카르텔을 은밀하게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에 나와 은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요란하게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태평양 동맹이라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지역 경제통합기구의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그 이면에서 전 세계 실물은 공급망의 목줄을 서서히 조이고 있습니다. 태평양 동맹은 겉으로는 관세를 인하하고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투자를 장려하는 평화로운 무역협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협정서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핵심 광물, 실무그룹이라는 비밀스러운 기구를 통해 멕시코와 페루는 자신들의 은채굴 정책과 수출 통제 전략을 완벽하게 동기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무역법의 감시망을 완벽하게 회피하는 동시에 글로벌은 공급량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통제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지능적인 주권 자원 관리 시스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천재적인 기술자들이 아무리 혁신적인 AI 칩을 설계하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더라도 결국은 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한낱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AI 혁명과 태양광 에너지 전환이라는 화려한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 멕시코와 페루의 관료들은 이미 그 미래로 가는 유일한 통행로에 거대한 톨게이트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인 수출 금지 조치나 생산량 할당이라는 원시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환경보호라는 명분 아래 채굴 허가를 무기한 지연시키고 지역사회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광산 개발을 가로막으며 교묘한 세금 정책으로 새로운 투자의 씨를 말려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 개별 국가의 정당한 내정 간섭으로 포장되어 국제사회가 결코 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제재할 수 없는 완벽한 방탄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과거 1960년대 오펙이 처음 결성되었을 때 서방의 거대 에너지 기업들과 금융시장은 그들의 결속력을 비웃으며 곧 붕괴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서방 세계는 중동 국가들이 재정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석유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의 대가는 1970년대의 끔찍한 오일 쇼크와 인플레이션이라는 참혹한 경제적 재앙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금 똑같은 역사가 훨씬 더 은밀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멕시코와 페루가 단순한 환경 규제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이 거대한 은오펙의 탄생을 완전히 무시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매장량의 22%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가동 중인 수많은 AI 데이터 센터의 릴레이 스위치와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그리고 수백만 장의 태양광 패널에 영구적으로 흡수되어야 할 필수적 생명선입니다. 페루 단 한 국가가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이 거대한 미래 자원의 수도꼭지를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들은 단순히 은을 채굴해서 파는 광부의 역할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초강대국의 목숨줄을 쥐고 게임의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완전히 새롭게 쓰고 있는 새로운 제국의 설계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자재 공급의 축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리콘밸리의 거대 자본과 강대국들의 군산 복합체를 향한 가장 우아하고 합법적인 형태의 지정학적 인질극이자 거대한 갈취입니다.
멕시코와 페루는 가격이 단순히 몇 달러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AI와 친환경, 인프라 구축이라는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선진국들을 상대로 무한대의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배권을 확립한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첨단 산업은 멕시코와 페루의 관료들이 책상 위에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치명적인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낡은 경제학자들은 광산에 은이 고갈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분석입니다. 은은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거대한 법률적 방화벽 뒤에 완벽하게 감금되어 버린 것입니다. 멕시코와 페루의 관료들은 광산을 폭파하거나 무장 병력을 동원해 출입을 통제하는 무식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류 가방과 법전, 그리고 교묘한 세금 청구서를 무기로 삼아 전 세계 실물은의 미래 공급망을 소리 없이 암살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은 생산국인 멕시코의 행보를 엑스레이로 찍어보듯 정밀하게 해부해 보십시오. 그들은 폰도 모네로라는 광산 세금 제도를 교묘하게 수정하여 광산 기업들의 목을 서서히 조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거나 기존 광산을 확장하는 것을 경제적인 자살 행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환경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신규 광산 개발 허가를 지연시키는 것처럼 연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향후 3년에서 5년 뒤에 시장에 쏟아져 나와야 할 미래은 공급 파이프라인을 완전히 증발시켜버린 것입니다. 멕시코는 현재의 공급 밸브를 잠그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페루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담보로 잡는 훨씬 더 파괴적인 통제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에 묻혀있는 엄청난 양의 은매장량을 전략적 자산으로 재분류하는 치명적인 서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상업적 영역에서 국가 최고 권력의 정치적 승인 영역으로 강제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여기에 원주민 커뮤니티의 동의라는 겉보기에는 숭고한 인권 보호 프레임을 덧씌워 외국 광산 기업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페루는 내일의 수요를 충당해야 할 미래의 저수지를 통째로 잠가버린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법률적 건축물이 가진 진정한 파괴력은 바로 그 완벽한 합법성에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과 초강대국들이 국제중재재판소에 멕시코와 페루를 제소하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자국민의 인권을 지키겠다며 주권 국가가 시행하는 합법적인 내정 간섭을 무슨 수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장의 가격 논리나 자본의 힘으로는 결코 뚫을 수 없는 절대적인 방탄 규제망입니다. 서방의 펀드 매니저들은 이 규제들이 정권이 바뀌면 해결될 일시적인 정치적 소음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뼈아픈 오판입니다. 이 정교한 암살 작전은 4년이나 5년 주기의 짧은 선거판을 뛰어넘어 수십 년 동안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적 족쇄입니다. 지금 당신이 밟고 있는 땅속 깊은 곳에 아무리 많은 은이 잠들어 있다 한들 그것을 캐낼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박탈당했다면 그 은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종이 계약서를 사고 파는데 혈안이 된 파생상품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이 거대한 법률적 학살의 현장을 아직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채굴 한계가 아니라 합법적인 법률의 폭력에 의해 실물은이 영구적으로 증발하고 있는 이 소름 끼치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깜빡이는 은의 현물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금융 카지노가 만들어낸 가장 거대하고 악랄한 거짓말입니다. 전 세계의 트레이더들과 산업계의 수석 구매 담당자들은 그 숫자가 시장의 진정한 수요와 실물 공급을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맹신하지만 그것은 끔찍한 착각입니다. 뉴욕 코맥스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지금의 은 가격은 은이 무한정 쏟아져 나오던 풍요로운 과거의 데이터에 철저하게 갇혀있는 고장 난 나침반에 불과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초단타 매매 알고리즘과 거대 투자 은행들의 가격 책정 모델은 극도로 근시안적이며 멍청합니다. 그들의 고성능 컴퓨터 프로그램은 오늘 당장 남미의 작은 광산 하나가 홍수로 침수되었다는 가십성 뉴스에는 단 몇 밀리초 만에 반응하여 가격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멕시코와 페루가 법률과 세금을 무기로 향후 5년에서 10년 뒤에 시장에 공급되어야 할 수억 온스의 은을 서류상으로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구조적인 대재앙은 전혀 수치화하지 못합니다. 알고리즘은 오직 오늘 거래소 창고에 쌓여있는 얄팍한 재고, 물량만 계산할 뿐
내일의 파이프라인이 완벽하게 텅 비어버렸다는 끔찍한 지질학적이고 정치적인 진실을 가격에 반영할 지능이 없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가격 왜곡 현상은 단순히 금융 트레이더들의 금전적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끔찍한 비극은 실물 경제의 연쇄적인 붕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첨단 기술 기업들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이 고장난 싼 가격표를 기준 삼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과 장기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격이 여전히 저렴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코맥스의 거짓된 신호에 철저하게 속아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빙산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침몰하는 여객선의 1등석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파티를 즐기는 멍청한 승객들과 같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가진 역겨운 기만을 낱낱이 해부해 보아야 합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매일 수십조 달러 규모의 종이은 계약서를 허공에서 사고 팔며 자신들의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활기차다고 자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래하는 것은 진짜 금속이 아니라 언젠가 은을 주겠다는 텅 빈 약속의 증서일 뿐입니다. 파생상품 계약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무한대로 복제하여 공급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의 억압적인 세금 제도와 페루의 원주민 보호구역 깊은 땅속에 영원히 갇혀버린 단일, 온스의 진짜 은은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의 키보드 조작이나 화폐 인쇄기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절대적인 물리적 실체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단절은 시장 역사상 가장 위험한 최대 노출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수많은 기업들과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발밑을 지탱하던 공급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줄도 모르고 텅 빈 허공에 위태로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종이시장이 만들어낸 풍요의 착시 현상과 실물시장의 참혹한 결핍 사이의 괴리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극한의 임계점을 향해 팽창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구조적인 공급 파괴의 현실을 마침내 깨닫고 이 미친 현물 가격표를 뜯어고치기 시작할 때 대중이 대처할 수 있는 준비 시간 따위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격 신호가 망가진 틈을 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오답 노트를 먼저 읽어낸 자만이 다가올 거대한 재평가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맹신하는 그 가격표는 당신의 지갑을 털기 위해 설계된 가장 달콤하고 치명적인 환각제입니다. 종이로 만든 파생상품 카지노의 환상에서 깨어나 매연을 뿜어내는 실물 경제에 맹렬한 심장부를 똑똑히 직시하십시오. 코맥스 거래소의 화면에서 숫자가 어떻게 깜빡이든 실리콘밸리의 기술 거물들과 전 세계의 태양광 패널 제조 공장들은 종이 영수증으로 기계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2016년 1사분기 현재 글로벌 산업계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가장 거대하고 파괴적인 실물은 블랙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AI, 즉 인공지능 산업의 폭발적인 팽창과 전 지구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시장에 남아있는 마지막 물리적 은을 무자비하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를 생산하는데 평균적으로 20g의 은이 영구적으로 융합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쏟아져 나오는 수천만 장의 태양광 패널과 수백만 대의 전기자동차, 그리고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 부품들을 모두 합치면 그 물리적 수요는 이미 지질학적인 채굴 한계를 아득히 초과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소름 끼치는 물리적 진실은 상업용 금고에 보관되는 투자용은과 달리 첨단 산업에 한번 투입되는 은은 사실상 시장에서 영원히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미세한 회로에 도포된 은을 다시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완벽한 자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만 온스의 은이 쓰레기장으로 향하는 일방통행 열차를 타고 글로벌 유동성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비극은 이 거대한 소비의 주체들, 즉 수십조 달러의 자본을 굴리는 글로벌 기술 제국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끔찍한 결핍을 아직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혁명과 전기 자동차, 그리고 첨단 반도체 및 군사무기 유도 시스템, 산업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수십 년의 장기적인 생산 주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공장과 공급망을 설계할 때 은이라는 자원이 언제나 싼 값에 무한정 공급될 것이라는 아주 순진하고 치명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앞서 우리가 낱낱이 파헤친 멕시코와 페루의 교묘한 법률적 공급 암살 작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과거의 데이터가 만들어낸 환상의 늪 위에서 전속력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효율이 곧 생명인 첨단 산업에서 은의 압도적인 전기 전도성과 열 방출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구리나 다른 금속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곧 기업의 기술적 도태와 처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격이 폭등한다고 해서 은구매를 멈출 수 있는 선택권이 애초에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멕시코와 페루가 미래의 공급 밸브를 영구적으로 잠가버렸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이 거대한 기술 제국들의 구매 담당자들 귀에 들어가는 그 순간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들은 비즈니스의 명운을 걸고 코멕스 창고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 종이 결제를 거부하고 당장 실물 금속을 내놓으라고 강제 인도를 요구할 것입니다. 공장 가동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표조차 보지 않고 시장에 남은 마지막 은을 싹쓸이하는 산업적 패닉 바잉이 시작되면 월스트리트의 파생상품 세력이 쳐놓은 얄팍한 저항선 따위는 원자 단위로 찢겨 나갈 것입니다. 미래의 공급이 완벽하게 차단된 진공 상태에서 무한대로 폭발하는 산업적 굶주림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제학의 법칙은 무너지고 오직 물리적 결핍만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가격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파생상품의 거짓말은 산산조각이 나고 거대한 실물 쟁탈전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기이하고 위험한 현상은 구조적인 공급 파괴가 발생했을 때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정책이나 법률이 바뀌는 순간 자산을 재평가하지 않고 그저 낡은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망가진 가격표를 계속해서 깜빡입니다. 이 지독한 시차, 즉 구조적 현실과 시장의 인식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괴리감의 시간은 투자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최대 노출의 창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대다수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실물은이라는 거대한 대륙이 통째로 사라진 줄도 모르고 그 열려있는 창문 안에서 태평하게 서 있습니다. 그들은 망가진 싼 가격표를 믿고 수십억 달러짜리 생산 계획을 승인하며 다가올 파멸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잔혹하고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멕시코와 페루가 치밀하게 설계한 이 억압적인 법률적 암살 작전의 결과가 마침내 현물 가격표에 반영되는 그 순간에는 당신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 따위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이 마침내 이 거대한 오답노트를 수정하기 시작할 때 가격의 상승은 결코 점진적이거나 이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하급수적인 압축 폭발, 즉 컴프레션 이벤트입니다. 산업계 바이어들이 자신들이 의존하던 미래의 공급망이 완벽하게 파괴되었음을 동시에 깨닫고 미친 듯이 실물 인도를 요구하며 달려들 때 텅 빈 코멕스 창고는 그 엄청난 수요의 해이를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격은 선형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솟구치며 모든 공매도 세력을 파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모니터 화면에서 가격 신호가 울리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격표가 진실을 말해주기 전에 가장 먼저 정책의 변화를 읽어내고 법률과 제도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지각 변동을 꿰뚫어 본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거대한 부의 대이동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멕시코와 페루가 만들어낸 은의 오펙은 이미 우리 곁에 완벽하게 도래했습니다. 그들은 국제적인 합법성의 껍데기를 쓰고 조용히 전 세계의 미래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그 실물 금속 조각은 붕괴하는 종이 카지노의 거짓말을 부수고 다가오는 새로운 물리적 질서의 시대를 지배할 가장 절대적이고 위대한 권력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얄팍한 차트의 흔들림에 당신의 운명을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텔레비전에서 떠드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안일한 분석은 내일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운명입니다. 다가오는 핏빛 아침 실물 경제가 종이의 억압을 뚫고 맹렬하게 폭발하는 그 경이로운 역사의 현장에서 당신은 확신을 가진 지배자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기회의 창문은 무서운 속도로 닫히고 있으며 이 잔혹한 재평가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깨어있던 자들의 찬란한 영광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주는 바로 당신이 움켜쥔 그 은빛 물리적 진실뿐입니다.